키베아파 1주차 문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현대시 수업입니다. 현대시 또 새로운 시, 완전히 새로운 시를 보고 이해하는 게 처음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대시는 모두 서정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서정시는 말 그대로 정서를 표현한 시를 말합니다. 이 정서는 누구의 정서이냐? 화자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러한 대상 상황에 따른 정서에 대한 화자의 반응, 그 이후에 일어난 리액션을 우리는 태도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요거를 이제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자와 대상, 화자가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시를 쓰는지, 어떤 사람을 보고 시를 쓰는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시에 따라 다 다르기도 하지만 대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차치하고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화자가 놓인 상황, 그에 따른 정서, 거기에 따른 리액션, 즉 태도 요 세 가지를 우선 살피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시적 상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굉장히 단순화시킨다면 이런 겁니다. 자, 시적 상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적이라면 둘 중에 하나다. 뭐가 아름답거나 뭐가 훌륭하거나. 근데 아름다운 것은 보통 뭐다? 자연이다. 훌륭한 것은 뭐다? 자연이나 인간이나 사물.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럼 이제 긍정적 상황은 끝난 거죠. 부정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둘 중에 역시 하나다.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 뭔가 부재하죠. 고양이라든가 이상향이라든가 님. 혹은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성찰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나 자신 혹은 나 삶 혹은 또 뭔가 어떤 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철학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애환, 주로 가난과 관련된 거죠.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사회의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순과 부조리.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나 부조리가 있는 거죠. 뭐 앞뒤가 맞지 않거나 혹은 뭔가 나쁜 게 판을 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서 자주 나오는, 자주 보이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일제강점기, 그 다음 6.25 전쟁, 1950년대죠. 그 다음 50년 전쟁 이후에 60에서 70, 80년대로 넘어가는 동안 독재자의 출현, 그 다음 그와 동시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 부조리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에 나온다. 자,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상황에 따른 감정들 있잖아요. 뭐 찬양, 예찬, 감탄, 경탄 혹은 뭐 만족감, 일체감 이런 것들 단어 의미들 모르면은 다 챙겨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면은 쌤한테 언제든지 질문하고. 그래서 알아두는 건 좋지만 꼭 이것을 지금 당장 다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런 틀에 맞춰져 있구나 시들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로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시적 상황, 현대시 안에서 시적 상황은 보통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 상황은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누구든 보는 순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출제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실제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파악을 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문제가 이제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따른 보기를 보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자, 보기를 보면은 기억과 니은이 나옵니다. 기억의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는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부정적 자에 해당합니다.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는 이제 긍정적 자가 된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알아두고 본문으로 가서 자, 첫 번째 줄.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 나라는 화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화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를 들여다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내가 내를 들여다보는 거,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성찰에 해당하죠. 맞죠? 자,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삶은 이 단어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부정적으로 보인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기억 니은에서 보면은 기억은 부정이죠. 부정은 생활에 몰두하는 자. 그러면 왜 부정적이냐? 생활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정도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것만 보고 살펴봅시다. 자,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부정 중에서 개인의 문제입니까? 사회의 문제입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개인의 문제에 해당하겠죠. 뭐가 없는 거냐? 아니면은 성찰하는 거냐? 애환이냐?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들여다본다고 했으니까는 성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자신 삶 본질인지 뭔지는 이제 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상황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쌤이 본문에 지금 표시를 해놓았듯이 여기까지는 부정적 자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여기서부터는 긍정적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이게 긍정적 자아가 될 수 있냐? 자, 날아간 제비와 같이 한 다음에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보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날아간 제비는 긍정적 자아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자,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인지 가야 한다. 제비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무엇이? 반역 정신이. 오케이? 그러니까는 가야 할이라고 했으니까는 현재 생활에 빠져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 반역 정신이 없어져야 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현재 상황, 부정적 현재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상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걸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산정 뭐였죠? 앞에 볼게요.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자식, 아내, 그 다음에 물건들을 바라본다. 마찬가지로 나를 바라보는 것 혹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게 성찰이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의 가족들과 나를 둘러싼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 마음으로, 멀리 서 있는 마음으로. 또는 뭐라 그랬죠? 거리감을 둔다. 거리감을 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는 산정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산정에 오랫동안 꿈도 없이 무엇을 바라본다? 구름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구름의 파수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구름이 뭐냐? 구름은 화자가 지상에 땅을 딛고 서 있다면은 구름은 공중에 위에 떠 있죠. 햇님과 같이 보통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하늘, 뭐 태양, 구름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바라보는 하지만 닿기 어려운 이상향이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상향을 쫓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봤을 때 이번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긍정, 부정적 차 맞죠? 부정적 차 2번 나는 이미 정해진 기억, 니은으로 갈등, 화살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뭡니까?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을 했다. 정해진 물체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정적이죠. 만약에 또 그럼 결심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상황을 친구가 깨워주고 그 다음에 그럴 때면 꾸짖어주면 좋지 당연히. 그죠? 좋겠다. 그래 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갈등을 해소한 거 아니죠. 갈등은 뭐를 발생했습니까? 내가 삶에 몰두하는 것에서 어떤 부정적 상황에 놓인 것에서 내적 갈등이 시작된 걸로 봤을 때 지금 이 전체가 부정이니까는 여기서 갈등이 해결된 걸로 보기 어렵죠. 최소한 여기로 와야지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다. 됐습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시 전체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의 대결이 주된 시적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상황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어떻게 쌤이 상징적 표현, 그러니까 구체적 표현, 상징적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면은 산 정상에서 구름을 지켜본다. 산 정상에 있는 마음으로, 그런 객관적 마음으로 구름 혹은 나를 지켜본다. 이게 이제 시적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고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삶과 거리를 두고 성찰하며 이상을 쫓는다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 산 정상에서를 이렇게 상징적 언어 구름을 이상을 쫓는 걸로 이렇게. 요것도 이제 우리에게 나중에는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해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상황을 다른 어떤 태도, 어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이제 이 여러 가지 시들을 통해서 한번 눈여겨봤으면 해서 지금 작품들이 좀 여러 개 나와 있죠.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이걸 다 읽고 이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쌤이 지금 줄을 쳐놨지만 첫 번째 아름다운 것 중에서 아름다운 거는 이제 보통 자연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자연물이 뭐냐? 여기 자아산이다. 시적 대상이 자아산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냐 부정하냐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원산, 청산, 낡은 기압, 자아산, 봄눈이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따뜻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아산과 맑음, 그 다음에 봄눈이 녹는다. 이런 것들의 시어들의 연상을 통해서 이 자아산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구나. 그죠? 두 번째 방목월의 불국사는 불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뭐 흰 달빛, 흰색은 긍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바람 소리라던가 솔소리, 또 흰 달빛, 그다음에 물소리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을 부정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에 가까운 것 같다. 부정과 관련된 시은 아예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방목월의 산도화의 경우에 산은 구강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강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냐? 뭐 산에 꽃이 피었고 그 다음에 봄눈이 녹아 흐르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일 것이다. 옷 같은 물 이것도 긍정이죠. 그 다음 김영랑의 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경우에 아름다운 것인데 뭐 사람인 경우도 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주로 자연이지만 사람의 경우도 있다. 그 경우는 어떠냐?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고 요 두 개의 시어를 통해서 자네와 나가 나옵니다. 나가 뭘 하냐? 한 사람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 북을 친다. 그럼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요 시어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읽는다라는 뭔가 무르익는다.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이것은 둘이서 뭔가 이렇게 뭐가 소통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사람이 나온다. 그리고 둘이 마음이 통한다. 조지훈의 플립 단장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와 당신 혹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생명의 아름다운 분신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긍정한다. 사람에 대한 긍정. 그죠? 다음 잔통과 자연에 대한 어떤 얘기. 조지훈의 범종 이 부분을 맨 밑에 한번 봅시다. 조지훈의 범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적 대상은 뭐다? 범종입니다. 그 범종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범종의 종소리를 향기로운 과실로 하니까는 긍정.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실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거를 여러 개의 작품을 통해서 쌤이 한번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광화문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그럼 대상도 뭐겠습니까? 광화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쌤이 항상 지문이 나올 때 작가와 제목을 보라 그랬죠. 특히 제목의 경우에 얘가 명사 또는 명사형인 경우에 얘가 시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광화문이 시적 대상이 되고 광화문을 어떻게 바라보냐? 꽃같이 고우신 이 노랫소리 태고와 같다. 옛날과 같다. 그 다음 내 마음에 메아리가 울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긍정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다. 그죠? 전통적인 물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다음 불교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작품 속에. 김광린의 상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경소리가 울린다. 그 다음에 노숭의 눈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거죠. 뭐 해인사, 가야사 이런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서 뭡니까? 미소가 돈다. 긍정이죠. 다음 농계. 지조와 절개 상징 농계. 분노는 분노인데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긍정. 자, 다음 사람이 부재한 경우. 내 마음 아실 리 어디나 계실 것이며 어디에 계실 것이다. 뭐 어쨌든 내 마음 아시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이죠.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중요한 것은 지금 화자와 그 님이라고 합시다. 이 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절된 이별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재로 우리가 판단 내리면 된다. 됐죠? 그 다음 조지훈이 민들레꽃 뭡니까?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 노란 민들레꽃이 이렇게 그리워지는데 정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바로 그대 나를 조용히 찾아오느니 뭐 요거는 이제 실제 찾아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그대가 그리워진다라는 걸로 봐서 그것도 그대가 지금 부재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죠? 이렇게 핵심 대상 혹은 소재들을 통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 주변에 있는 시어를 통해서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시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뭐 하나하나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